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0대 중반이 된 아직은 신혼의 재미에 푹 빠져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앞서 나이를 말씀드렸듯이 아직 세상을 오래 살진 못했지만 저는 인생이 참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는 걸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잊었다고 생각한 그 일이 떠올랐고 뜻밖의 복수까지 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풍족한 집에서 부족함이라고는 하나 없이 그야말로 공주대접만 받으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위아래도 모르고 경우 없이 자란 건 아니었는데 저희 아빠가 워낙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계셔서 나름 가정교육은 혹독하게 받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귀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기에 사랑도 참 많이 주셨는데요. 애석하게도 절 낳아주신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업하랴 절 돌보랴 저희 아빠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대학을 가고 연애를 하면서 아빠도 참 많이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 번은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뭐? 이 나이에 무슨 너 연애한다고 나까지 보내려고 하냐? 아니 벌써 아빠 혼자 지낸 지 너무 오래됐잖아. 아빠가 왜 혼자야? 너랑 같이 보냈잖아. 너야말로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웠는데. 그니까 이제라도 아빠 인생 살라고 아빠도 연애해. 그리고 뭐 좋으신 분 있으면 결혼도 하고. 됐어. 왜? 지금 만나는 애랑 결혼하고 싶냐? 그래서 혼자 있는 아빠가 신경 쓰여? 누가 그렇대? 그냥 아빠 혼자 늙는 게 짠해서 그렇지. 짠하긴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생각해보면 아빠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언제나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 아빠의 그 말이 그렇게 짠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어떻게 맨날 혼자가 괜찮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철모르던 저는 아빠의 그 말을 정말 고지고대로 들었는데 크고 나서 철이 들었는지 아빠의 그 말이 나중엔 속상했죠. 하지만 어릴 땐 철이 없어도 한참 없었어요. 사춘기 시기에 엄마를 떠나보내야 했기에 마치 저 혼자만 세상이 끝난 듯 아빠 속상한 건 살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서툰 아빠의 노력에도 못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아빠가 처음 싸준 소풍김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아빠가 태어나 처음으로 싸본 김밥일 텐데 속이 다 터져 엉망이 된 그 도시락이 저는 싫었어요. 그게 저에겐 더 이상 엄마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즈음 제가 선을 넘도록 버릇없이 굴어도 아빠는 화를 내거나 절 혼내지 않으셨어요. 원래 성격이라면 몇 번이고 불호령이 떨어졌을 텐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마도 아빠는 자기가 저에게 화를 내면 제가 엇나갈 거라고 생각한 듯 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아빠는 제가 말하는 건 모두 들어주시려고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셨고 비싼 물건을 갖고 싶어 하면 그걸 아무 말 없이 사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엄마가 없어 주눅이 들까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어쩌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는데 그런 저도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학원에 갈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아빠가 먼저 저에게 생각지 않았던 제안을 하셨어요. 우정아, 아빠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너 1년 뒤에 졸업하면 유학 가지 않을래? 아빠는 네가 좀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유학? 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직 1년 시간 남았잖아. 그동안 생각해보면 되지. 그건 그렇지만 그럼 아빠는 나 없는 동안 혼자 지내야 하잖아. 그게 뭐 어째서? 연애도 싫다고 하고 재혼도 싫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난 아빠가 혼자 있으면 마음이 쓰이지. 두가 보면 대단한 효녀인 줄 알겠네. 아빠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알았어. 나나 잘할게. 됐지? 저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유학을 준비하게 됐어요.
아빠 말을 듣고 생각하니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저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1년 6개월 정도 만난 같은 학년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학년은 저랑 같았지만 군 제대 후 복학을 한 복학생으로 저보다는 2살이 많았는데 한참 서로 애틋하고 좋게 지내는 중이라 제가 멀리 타국에 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고민해봤냐고 물어보는 아빠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 없어서 그냥 유학을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더니 제 말이 황당했는지 아빠는 저를 그저 쳐다만 보셨고 이내 제가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하자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왜 자꾸 그런 얼굴을 해? 나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한 거야. 아니, 얼마나 대단한 남자친구길래 유학까지 포기해? 네 인생에 걸린 일인데. 그야 그렇지만 내 남자친구 좀 멋있거든.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아. 얼씨구? 그래서 뭐? 남자친구 두고 유학 가면 누가 홀랑 채갈까봐 불안해서 안 간다는 거야? 아이고, 누가 보면 둘이 결혼할 사이인 줄 알겠네. 맞아. 나는 내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그냥 한국에 남을래. 대학원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아빠 회사에서 아빠랑 같이 일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 아주 혼자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네. 우리 회사는 낙하산 금지다. 철저하게 능력 보고 채용해. 치, 내가 잘하면 되잖아. 됐고 그 남자친구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 세상에 결혼까지 한다는데 아빠도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마치 재미난 농담을 하는 것처럼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꽤 진지하고 심각했기에 그주 금요일에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가 사업하는 줄은 알긴 했지만 집이 이렇게 크고 멋질 줄은 몰랐다며 연신 감탄하는 얼굴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저에게 마음을 고백했을 때 아주 작은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워낙 저희 집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선배 동기 후배들이 많았는데 거의 다 저랑 사귀면서 저희 아빠 회사를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취업해보다 되지 않으면 연인인 제가 저희 아빠 회사에 자기들을 꽂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지금의 남자친구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고 IT 회사에 입사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싶어 했는데 목적 없이 순수하게 저에게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에게 다 가졌다고 부러워했지만 남자친구는 엄마가 없어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해줬죠.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 나중엔 제가 남자친구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어서 오게. 우정이한테 자네 얘기 많이 들었어. 듣던 대로 얼굴이 미남이네.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어. 아닙니다. 저 인기 없어요. 저는 오로지 우정이밖에 모릅니다. 그래, 나이가 우리 우정이보다 2살 많다고? 자네는 대학 졸업하면 뭘 할 생각인가? 아빠, 여기 면접 보는 데 아닌데 왜 사람을 오자마자 불편하게 하실까? 아, 그랬나? 미안. 워낙 면접을 많이 봐서. 그래, 밥은 먹었어? 우리 뭐라도 시켜 먹을까? 그렇게 어색하지만 나름 좋은 의미에서 밥도 함께 먹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눴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말했듯 자기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아빠에게 했는데 슬쩍 아빠의 표정을 살피니 아빠도 남자친구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죠. 합격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남자친구에게 저와 함께 유학을 가면 어떻겠냐고 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셨는데 순간 남자친구 얼굴이 당황한 듯 굳어버렸어요. 저희 집이 그 정도 형편은 안 돼서요. 우정이한테 듣긴 했는데 저도 우정이는 유학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딸은 자네를 누가 채갈까봐 불안해서 유학을 못 가겠대. 아빠, 왜 내가 없는 말 했냐? 그래서 내가 미래의 사위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야. 자네 유학 자금도 내가 낼 테니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나한테 답을 주겠나? 네? 그게 무슨... 우정이도 우정이지만 자네한테도 유학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쪽 분야는 스펙이 더 중요하잖아. 둘 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가기 전에 약혼 정도는 해야겠지? 자네가 나중에 마음 바뀌면 안 되니까
아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 그렇게 아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아직 둘 다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저희 아빠의 제안이 솔깃했는지 저를 한번 불러보시고는 바로 약혼을 하자고 하셨어요. 내가 우리 승호한테 들었는데 아빠가 혼자 힘들게 키웠다고? 남자 혼자 여자아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텐데 아빠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서도 훌륭하게 회사까지 잘 운영하시고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다니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 정말 고마워. 사실 우리 집이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았다면 하는 생각을 늘 했거든. 내 아들이긴 하지만 제가 머리가 좋아. 내가 뒷받침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뭐라도 될 인물인데. 네,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오빠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빠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오빠랑 같이 유학 가면 안심되고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졸업하면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약혼해라. 나는 대환영이야. 우정이 같은 며느리가 생긴다니 경사지? 경사고 말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정말 반겨주셨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실질적인 수입이 뚝 끊겼는데 돌아가신 아버님 앞으로 많은 빚도 있어서 살던 집을 팔고 월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제야 식당 일과 청소 등의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그런 자기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았죠. 엄마, 나 유학 가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우리 엄마 꼭 호강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그래, 우리 아들밖에 없다. 그리고 우정아, 이제부터는 나를 네 엄마라고 생각해라. 네가 그동안 받지 못한 엄마의 사랑, 그거 내가 너한테 전부 줄게. 우리 잘 지내보자. 저는 엄마의 사랑을 주시겠다는 남자친구 어머니 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 정말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늘에 계신 저희 엄마가 다시 돌아온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계절이 바뀌면 오다가 너무 예뻐서 샀다며 제게 옷이며 액세서리 같은 선물을 주시곤 했는데 이런 분이라면 저도 친엄마처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대학 졸업반이 되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유학길에 오를 생각이었는데 사람 일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게 됐어요. 바로 저희 아빠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저는 너무 놀라 아빠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내내 아무 문제 없다고만 생각했던 아빠의 사업이 기술 유출을 당하면서 투자와 유통이 막히는 위기에 놓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회사는 꽤 오랫동안 자금난을 겪으며 위기였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저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 병원에 달려온 저를 보고도 자기는 괜찮다고 아빠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빠가 저렇게 쓰러질 만큼 힘들었는데 남자친구랑 약혼하고 유학 갈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니 저는 제가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오지 않는 말을 애써 쥐어짰는데요. 남자친구의 반응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했어요. 저기 있잖아. 아무래도 우리 유학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어. 뭐? 왜? 어디 아프셔? 아니, 회사가 좀 어렵나 봐. 이런 판국에 유학은 무리일 것 같아. 뭐야? 그럼 미루는 게 아니라 취소하자는 거야? 회사가 그만큼 어려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아빠가 내색을 안 했을 뿐이지 꽤 오래전부터 힘들었나 봐. 난 그것도 모르고. 정말? 아니, 너는 딸이면서 여태 그런 것도 몰랐어? 그래서 아버님이 직접 유학 가지 말래? 그건 아닌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원래 회사는 회사고 사장은 사장이잖아. 아버님 재산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저는 순간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태 만나면서 저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빠가 쓰러졌다고 했는데
괜찮으시냐는 말도 없으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힘들면 기대고 싶잖아요. 저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계속 저희 아빠 회사가 괜찮은지만 물어보던 남자친구는 급기야 술을 잔뜩 먹고서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내더군요. 아니, 기껏 가만히 있는 사람 유학 가라고 바람 다 집어넣고 이제 와서 이러면 나는 어떡해. 내 친구들은 전부 이미 취업이 결정됐는데 나는 너만 믿다가 이게 뭐냐? 유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니네 아버지는 왜 하필 이걸 지금 터뜨려? 설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자기야, 자기 지금 너무 취한 것 같은데 지금 실수하는 건 알고 있니? 실수? 웃기고 있네. 남의 인생 망쳐놓고 지금 나더러 실수라고 했냐? 나 이미 동네방네 유학 간다고 다 말했어. 우리 엄마도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죄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이제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너 어떻게 보상할래? 저는 남자친구에게 보상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로 사랑한 사이에 그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끊자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제 연락을 피하고는 그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학교에서 도통 볼 수가 없었는데 이미 누가 퍼뜨렸는지 학교에서도 저희 아빠 사업이 망했다는 말이 돌면서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피하는 남자친구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커져 무작정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마침 그날이 쉬는 날이셨는지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그의 어머니와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요, 항상 저만 보면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던 그의 어머니는 그날은 무척이나 경계하는 듯 저를 보고 주춤하셨고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얼굴로 급기야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어머, 네가 여긴 웬일이냐? 남의 금쪽 같은 아들 신세 망쳐놓더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어머니,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기나 해? 없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다뇨. 어느 누가 약 올리려고 일부러 쓰러져요. 승우 오빠는요? 요즘 도통 연락도 안 되고 학교에도 오지 않는데 무슨 일 있어요? 네가 무슨 냠치로 내 아들을 찾아? 우리 승우, 너 때문에. 아니지, 네 아버지 때문에 알아 누웠다. 이제 어쩔 거야? 저희 아버지가 어떻길래요? 저희 아빠는 그저 사업 열심히 하신 죄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예전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 아빠 회사 어렵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한순간에 태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였어요. 제 얼굴에 무언가 흩뿌려졌고 저는 곧 그게 소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짜고 따가운 소금을 뿌리면서 그의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얼굴이셨어요. 뭐야? 뚫린 입이라고? 아주 지 분수도 모르고 떠드는구나. 그럼 우리 모자가 지금 이 판국에 너한테 다정하게 그래 그렇구나 하겠니? 너도 참 이기적이구나. 너는 우리 승우한테 안 미안하니? 아니지. 애당초 망할 사업이나 하면서 니네 아버지는 왜 똑똑한 내 아들을 꼬드겨서 이 사태를 만들어? 내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럼 눈치껏 알아야지. 저렇게 눈치가 없으니 지네 아버지 사업 망하는 줄도 몰랐던 거지. 나랑 승호는 너랑 니네 집에 손절하기로 했다. 내가 마음 같아선 정신적인 피해보상 청구하고 싶은데 재수없는 니네 집이랑 더는 엮이기 싫어서 참는 줄이나 알아. 그렇게 말하고 그의 어머니는 자기 집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제야 사태 파악이 끝난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거기서 울고 싶진 않아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죠. 저는 그렇게 어이없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아니, 파혼이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그렇게 평생 서로 함께 행복하자고 약속했던 남자친구였는데 그 약속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신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기에 이제부터라도 강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학교 졸업을 했어요. 다행히 아빠도 퇴원을 하셨고요. 하지만 아빠 퇴원은 사실 시기상조였어요. 병원에서는 또 쓰러질 수 있다고 아빠의 퇴원을 말렸는데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병원에만 있을 수 있냐며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제가 아빠와 함께 회사 일을 보는 것으로 아빠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빠의 회사 일을 맡아서 하게 된 저는 그간 이 많은 것들을 아빠 혼자 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아빠는 어떻게든 회사 부도를 막아야 한다며 불철주야 뛰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막막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대학 동기 친구로부터 이젠 저에게 상처만 남겨준 남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도 참 기가 막히더군요. 우정아, 너 그 소식 들었어? 네 전 남자친구 어떤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고 유학 간다고 하더라. 그래? 그렇게 유학에 목을 매더니 결국 가는구나. 어떻게 용케 부잣집 딸을 꼬셨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호박씨 갈 때는 언제고 그렇게 집안 따지고 조건을 따졌단다. 그거 봐. 내가 그 새끼 네 조건 보고 접근한 거라고 했지? 오히려 대놓고 네 조건 좋다고 말하는 놈들보다 그런 놈들이 더 음흉하고 악질이야. 그러니까 너 오히려 이건 잘된 일이다. 그런 놈이랑 진짜 결혼이라도 했어봐. 친구는 저에게 계속 헤어진 남자친구는 쓰레기라며 헤어진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이어갔고, 저는 친구의 의도는 충분히 알았지만 그들에게 주었던 제 마음이 생각나서 그저 씁쓸하기만 했는데요. 원래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그 손을 잡아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내민 손을 오히려 뿌리친 꼴이었고, 저희 아빠는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것에 그 밝았던 특유의 유머 감각도 잊어버리셨는데, 그저 그런 놈을 알아보지 못한 제가 한심스럽게만 느껴졌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아빠 회사에서는 아는 사장님의 소개로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 직원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직원 능력이 좋다고 하더니 혼자서 일당백력화를 하는데 워낙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니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 직원이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과 회사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본래 그런 좋은 에너지가 결국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아빠의 회사는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가 오랜 고민 끝에 선산을 팔고 그 돈을 아빠 회사에 지원해 주시면서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렇게 다시금 활력을 되찾은 아빠의 회사는 그 저력을 업계에 인정받기 시작했고, 아빠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나서는 회사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저력 있는 회사는 위기에 강한 법입니다. 저는 최 사장님 정말 존경해요. 저희 회사가 투자와 유통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릴게요. 사실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는데 저희 회사가 워낙 작아서 이제야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오히려 버텨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맞아요. 특히 저희 회사는 사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뭐든 지원하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 딸이랑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시훈 사원인데 이 친구들 많이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저 다음으로 우리 회사를 맡아줄 인재입니다. 그렇게 아빠와 회사는 조금씩 원래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일을 하다 보니 흐름이라는 걸 읽게 됐는데, 그야말로 그 시기부터 저희 회사는 좋은 흐름을 타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래부터 아빠와 함께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꿈이 있던 저에겐 그 모든 시간이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요. 한번 위기를 넘긴 회사가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이렇게까지 보람되고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처럼 키운 아빠의 회사를 더욱 잘 성장시키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빠가 믿고 신용하던 정시훈 사원과 뜻을 모으게 됐고, 저희들은 공과사를 나누며 3년에 걸쳐 동료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희 남편이 되었죠. 저희 남편은요, 사실 이미 저희 아빠의 회사에 오기 전에 대기업에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개해주신 지인의 입장이 있어 그냥 저희 아빠에게 인사만 드리려고 했다는데, 막상 회사에 와보니 자기 손으로 일으키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의 시댁을 처음 가게 된 날 그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며 당신 남편도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 저희 아빠는 분명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말이 신기하게도 꼭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누구처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아마도 이렇게 한 가족이 될 운명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듯 저희 시어머니는 말씀에도 무게가 있고 이해심도 바다와 같은 좋으신 분이라 결혼 허락까지 무사히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사내 연애 5년 만에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결혼에 가장 기뻐하던 사람은 당연 저희 아빠셨는데 그렇게 일중독에 빠져 사시더니 제가 결혼하고 나자 이젠 자기도 남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며 대표직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순간 저와 남편은 아빠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아빠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사업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말로는 낙하산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당신이 만든 회사를 제가 이어가길 바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회사에만 매달렸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이제는 저에게 함께 위기를 넘기고 노력할 파트너가 생겼으니 자기의 시대는 끝났다며 저에게 대표직을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며 기꺼이 서포트하겠다고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표라는 말이 어색하긴 하지만 아빠의 회사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정작 저희 집도 아빠의 집도 돌볼 겨를이 없게 되었는데 저희 집이야 남편이 워낙 꼼꼼하고 알아서 잘해줘서 걱정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저희 아빠의 집은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원래 조금씩 살림 비슷한 건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어설펐고 혼자 계시는데 빨래며 먹을 것 등이 걱정이었던 저는 회사 운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아빠의 집에 주 3회에서 4회 정도 가정부를 불러 가사일을 맡겼는데요. 1년 정도 일을 잘 도와주셨던 아주머니가 아쉽게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일을 그만두시게 되어 새로운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새로 오신 아주머니는 예전 아주머니와 다르게 반찬도 엉망이고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빠의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아주머니를 직접 보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빠는 아주머니가 청소하러 오시는 날이면 일부러 도서관이나 등산을 가시면서 배려한다고 집을 비워주시는데 제 생각엔 아빠의 그런 행동이 한편으로는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저는 일부러 아빠한테도 말하지 않고 급습하듯 집으로 갔는데 하필 그곳에서 무슨 악연인지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여자를 보게 된 거 있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동안 무슨 고생을 했는지 그때보다는 더 폭삭 늙은 모습이었는데 본판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에 반면 그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는데 그도 그럴 게 주방에서 혼자 몰래 라면에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 따님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기 가사일 맡게 된 정금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글쎄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근무 시간에 술 드셨어요? 아, 이건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딱 한 잔만 마셨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도 싱숭생숭하니까 술 기운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사람 아무나 채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김 여사님이 그만두시면서 소개해주신 분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세탁기 하다 하는 빨래도 엉망이고 반찬들은 왜 죄다 태우시죠? 저걸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층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혼잣말인지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를 작은 소리를 냈는데 그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아니, 정작 친애 아버지는 그냥 잘만 넘어가던데 저 딸은 뭐가 저렇게 깐깐해. 에이씨, 널널한 데 와서 땡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주 날 잡았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니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어쩌면 돈 받고 일하면서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저는 일부러 그 아주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가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런 제 얼굴을 뚫어져라 그 아주머니가 보셨는데 끝내 저를 알아보는 듯 얼굴이 달라지더군요. 너는 설마? 이제 알아보시겠어요? 저희 집 망했다고 제 얼굴에 소금 뿌리셨잖아요.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냐? 그럼 여기가 니네 집이야? 어머 세상에. 그럼 최 사장님이 니네 아버지? 아주머니는 순식간에 술이 깬 듯 놀라는 얼굴이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정식 약혼 전에 그런 파국을 맞았으니 저희 아버지를 보지 못한 아주머니는 자기가 일하는 집 사장님의 딸이 저라는 걸 꿈에도 알지 못했고 덩달아 어디서 말을 듣기는 했는지 자기가 일하는 집 사장님이 자기 딸한테 회사를 넘겨줬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라는 사실에 자기도 모르게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럼 망했다던 니네 아버지가 사실은 망하지 않은 거야? 듣자 하니 여기 사장님 회사 엄청 잘 나간다고 하던데? 너 말해봐. 정말이니?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죠? 됐고요. 당장 나가시고 내일부터는 오지 마세요. 뭐? 오지 말라고? 저기 얘, 그래도 우리가 예정이라는 게 있지 않니? 나도 너 그 일 있기 전까지는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 좀 봐줘라. 내가 오죽하면 이 나이 먹고 남의 살림이나 하겠니? 그러게요. 아줌마 아들 부잣집에 장가가서 유학까지 다녀온 거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효도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게 있잖니. 우리 아들 장가 못 갔어. 정말 치질이 복도 없는 게 결혼 전에 왜 오토바이를 탔는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하반신 마비라 내가 아주 죽을 둥 살 둥 산다.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너 우리한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월세 낼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 내가 미쳤어요? 아줌마한테 돈을 주게? 게다가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이 일도 조만간 잘리실 것 같은데요. 됐고요. 그건 아줌마 사정이고 좌우당간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뭐야? 네가 지금 좀 잘 산다고 내 앞에서 갑질하는 거냐?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돈만 많으면 다야. 왜? 너한테는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니? 사람 일 장담하는 거 아니다. 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누구처럼 사람 힘들 때 소금 뿌리고 살진 않아요. 이것도 다 아줌마랑 그 아들 업보 아니겠어요? 뭐야? 그때였어요. 또 자기 성깔 못 이기는 아주머니의 손이 제 얼굴 위로 치켜 올라갔죠. 하지만 제 손엔 이미 아주머니가 안주 삼아 끓여놓은 라면이 들려있었고 그 냄비채로 그대로 아줌마 면상에 뿌렸는데 뜨겁지는 않았지만 라면을 뒤집어 쓴 아줌마는 라면 국물과 면발로 엉망이 된 얼굴로 치욕스러웠는지 한껏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저희 아빠 집을 나갔어요. 그 후 저는 그 아줌마를 소개한 여사님께 전화해 그 아줌마가 하고 간 짓을 말했고 여사님은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몸 잘 추스리시라 하고 그 아줌마는 당장 해고하겠다고 했죠. 다시 만나게 된 그 아줌마 인생도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부터는 그 모자에 대한 소식은 알지 못하는데 영원히 알지 못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 일 한 채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냥 저들과는 인연 딱 거기까지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그때의 일로 부디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많은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이란 게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노력한 보람이 있고 자기 욕심에 양심을 버리면 결국 어떤 식이든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저의 인생을 바르고 정직하게 또 가능하면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결국 돌아서 저에게 또 다른 행복으로 돌아오겠죠.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